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현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재명한테 보내는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사망자 36,574명. 한국에 와서 미군이 사망한 숫자가 무려 36,574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트럼프는 왜 SNS에다가 미 전쟁 사망자를 나열했을까요? 왜 이 시점에 트럼프는 정확히 36,574명이라고 하는 한국전쟁 사망자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썼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과거 미국이 치른 전쟁의 사망자 숫자를 나열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전쟁 말고도 다른 전쟁에서 미군이 얼마나 죽었는가, 이거를 나열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필두로 역대 전쟁 기간과 사망자 숫자를 아무런 설명 없이 올렸습니다. 다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전쟁 기간 그리고 사망자 숫자, 이거를 올린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2,000명 사망, 이라크 전쟁 9년 4,600명 사망, 베트남 전쟁 19년 그리고 5개월 58,220명 사망, 58,220명 사망, 한국전쟁 3년 1개월 36,574명 사망, 베네수엘라 전쟁 하루 사망자 없음, 이란 혁명수비대와의 전쟁 지금까지 4개월 18명 사망. 이걸 올린 거는 뭐 의도가 있네요. 자기가 치른 전쟁은 상대적으로 사망 숫자가 적다. 베네수엘라 한 명도 안 죽고 점령하지 않았느냐. 이란 전쟁도 지금까지 18명 죽은 거에 불과하다. 그런 의도로 올린 거래요. 그러나 한국 전쟁이 유난히 또 많은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치른 전쟁은 희생이 적다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은데, 또 하나 한국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미국인이 죽었다는 것을 또 알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 사망자 2,000명, 이라크 전쟁 9년 사망자 4,600명, 베트남 전쟁 19년 5개월 사망자 58,220명, 한국전쟁 3년 1개월 사망자 6,574명, 36,574명, 베네수엘라 1일 사망자 0명, 이란 군사충돌 4개월 18명 사망. 군사충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을 안 하고. 자, 어쨌든 자신이 지금 재임하는 동안에 벌어진 전쟁에서는 미군의 희생자 숫자가 적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큰 의도 같은데, 그러나 이 속에는 말이죠, 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CBS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과거의 길고 참혹한 전쟁에 비유하며 옹호했다 라면서 이 전쟁이 그다지 오래 걸리거나 유혈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라는 풀이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베트남에 19년, 이라크에 10 내지 12년, 한국전쟁에 7년 동안 있었다. 그에 비하면 이란 전쟁은 이제 겨우 6주차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전쟁과 이라크 전쟁 기간은 틀린 발언이었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오랜 동안 전쟁을 했지만 지금 베네수엘라 전쟁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게시한 시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외교 안보 관련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따른 추가 예산을 요청하면서 청문회를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서 추가로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 바로 트럼프가
트루소셜에 저런 글을 올린 겁니다. 이날 헥스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현재까지 375억 달러, 약 55조 600억 원. 야,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죠. 55조 600억 원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돼야만 전쟁에 차질이 빚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만 55조를 썼다는 겁니다. 55조.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 그래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전쟁의 사망자 숫자를 트럼프가 과거에도 또 얘기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자기가 치르는 전쟁은 짧은 기간만 지속됐다. 그리고 사망자도 별로 없지 않느냐.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전쟁을 갖다가 몇 개월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느냐. 앞으로도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달라 라고 의회에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헥스 장관이 말이죠, 상원에 나가서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던 그 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전쟁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트럼프가 말이죠, 한국 전쟁에서 이렇게 수만 명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하나의 경고, 그리고 한국이 말이죠, 미국의 진 빚,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사실이니까 또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미국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쿠팡 사태처럼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셸 박스텔이 28일 날 온다는 건데, 오기 전에 말이죠, 쿠팡이라든가 또 구글이라든가 이 관계자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만나서 말이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들어오자마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은 말이죠, 한국 전쟁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잊으면 말이죠, 그거는 도의적으로도 그렇지만 도의를 떠나서 실리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청나라하고 그리고 명나라하고 싸울 때 말이죠, 그때 청나라가 신흥국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명나라 편들다가 말이죠, 병자호란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최강대국이야. 여전히 최강대국이야. 우리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최강대국이면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거지. 왜 중국 편을 듭니까? 중국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인해 전술로 말이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통일되는 걸 방해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철천지 원세야. 그 이후로 경제적으로 협력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군사적으로라든지 어떻게 외교적으로 그 나라가 우리하고 미국보다 더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들은 혼이 빠진 녀석들이고 넋이 빠진 것들이죠.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가 말이죠,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굴러가는 것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지, 지금 이재명이라든지 문재인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까먹기만 했지 뭘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집권을 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찾아와야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를 말했는데요. 이거는 자기가 말이죠, 전쟁 치르는 데 있어서 이란과 지금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또 예산을 타내려는 속셈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국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말 또 트럼프가 앞으로 이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요리할지 또 지켜볼 일입니다. 강신철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